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4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리플 플러스 약간 상승했고 솔라나 플러스 8%, 체인링크하고 상승세 좋습니다. 미국 쪽에서 솔라나가 제2의 이더리움 된다, FTX 사태 정리가 되면 솔라나 수혜 가능성이 있다, 펌핑은 들어오고 있는데 7월 14일 리플 부분 승소로 거대 유동성 자본 들어오고 자코인이나 도지코인, 솔라나로 자금이 흐르고 있는 거죠. FTX 사태같이 거래소 대형 먹튀 사태 나오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도 900원대 횡보는 중인데 비트코인 따라서 약간 반등 오는 모습이고 미국 빅테크 실적 시즌이라 코인 시장도 미국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7월 16일 하루 전 실적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심 성장 산업인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률 둔화되고 마이너스 4%까지 장중 하락갔다가 마이너스 3.7% 장 마감하면서 하락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메타가 실적 잘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하락도 방어를 했다 볼 수 있고요. 메타는 장중에 1.3% 상승하고 애프터장 실적 발표 이후 6.9%, 7%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어닝 발표 이후 5.5% 상승 정도로 장 마감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 당장에는 분위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려면 연달아 미국 빅테크 실적 악화로 빅테크들도 하락이 와야 되는데 테슬라, 넷플릭스, TSMC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삐걱한 이후 구글, 메타까지는 실적 잘 나오면서 나스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존, 애플 실적 남겨두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서 알 수 있듯이 빅테크 실적 악화가 많기는 하지만 모두가 하락 오는 정도는 아닌 거고요. 아마존도 7월 11일 프라임 대기에서 역대급 판매량 났고 애플도 5월 1분기 실적 나쁠 줄 알았지만 경기 침체 오는 중국에서 인도로 시장 확대하면서 어닝 비트를 했었고요. 아마존, 애플 실적 나와봐야 확실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31,000달러 재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역시 9월이 가장 위험한 달인데 9월까지 30일 넘게 남겨두고 있고 조정이 온 다음 최소 쌍봉 정도는 한 번 더 만들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349빌리언으로 올해 2월처럼 618에서 0.5분까지 조정했다가 재상승하고 9월에 큰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9월은 나스닥 코인 모두 연평균 하락이 컸던 달이죠. 무조건 9월 하락 온다고 보기보다는 계절성이 있다는 정도로 하락 가설을 세워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4만 달러 이상 급등하지 않는 이상 3월하고 5월 여기 매물대는 쉽게 돌파 못한다 보시면 되고요. 연준에서 급격히 금리 인하하고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돌아서면 2021년처럼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이 가능한데 그때 되면 한국 부동산도 서울지방할 거 없이 또 폭등하는 장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7월 27일 새벽 FOMC 금리 인상하고 파월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5.5% 되었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3% 하락에 파월의장 연설도 중립적인 입장이었고요. 매번 하는 파월의장 이야기로 데이터가 중요하다, 9월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보고 금리 추가 인상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5.5% 기준금리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파월의장 연설 이후 9월 21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로 5.5% 계속 유지한다고 패드워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의장은 연말로 갈수록 실업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율이 잡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금리의 기업들 원가 낮추려고 인력을 감축을 하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죠. 미국 경제는 긍정적이라 실업률 늘어나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간 미국 고금리 유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대신에 2020년 이후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고금리 유지하다가 급격한 금리 인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고금리 장기간 유지하기 힘든 게 미국 정부도 연준이 대출해서 이자 갚고 대출 규모도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장기간 고금리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파월의장 양적 긴축 지속한다고는 했지만 올해 5월부터 부채 한도 협상 법안이 통과가 되고 연준
상품 긴축보다 정부 지출이 오히려 더 많은 상태이고요. 연준이 긴축한다고 파월의장 이야기를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월의장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2023년 후반 경기 침체 예상을 처리한다. 미국 경제 연착륙에 자신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율이 2%로 되돌아가는 길은 아직까지 멀지만 고금리 선반영에 금리 동결해도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상한 FOMC 파월 의장 연설이었고 일부 긍정적인 파월 의장 발언에 비트코인 나스닥도 약간은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 금리 동결했을 때를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한 9월 직전 4개월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5개월, 6개월 전 여기 초록색 횡보하는 지점은 있었지만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고 경기도 빠르게 정상화가 되니까 비트코인 나스닥 따라서 지속 상승을 한 거고요. 비트코인 현재 3만 달러 매물대 강하긴 하지만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 나오면 비트코인 4만 달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리플은 2019년 소송 안 된 상태였는데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상승 이후 비트코인 1년 신고점에도 리플은 3개월 횡보하다가 비트코인 조정에 리플 더 큰 폭의 하락이 났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이 2021년 4월처럼 대세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2개월에서 3개월 알트수 한 장 만들다가 연준 금리 인하 전에 먼저 조정 오는 장 만들어질 듯 하고요. 때문에 최근에 알트 투자를 한다 해도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로 수익을 짧게 보고 철저한 저점 매수가 필요한 거고요. 최근 유행한다는 월드코인, 페페코인 이런 작코인들 급등한다고 올라탔다가 매수하는 순간 돈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32,000달러 강한 매물대 한 번은 뚫혀줘야지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블랙락 ETF의 상승이 더 클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고래들은 여전히 홀딩하면서 코인 시장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나스닥, 비트코인 따라서 약간은 반등이 왔습니다. 조정은 오지만 7월 14일 강한 상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00원 저점까지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을 듯 하고요. 최소 2개월은 900원에서 800원대 이상은 유지를 할 듯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 2주 안에 항소 나올 것이다. 새로운 관점이 나와서 소식을 전달하고요. 메타로맨이라고 변호사고 팔로우 28만 명 보유한 유명 트위터인데 리플과 SEC 소송 4가지 옵션을 자세히 업로드했습니다. 리플과 SEC 의견 차이에 따라서 중간 항소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즉시 항소해서 소송을 진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옵션 갈링하우스 리플 방조 재판 이후 항소 제기를 하거나 SEC가 소송 취하해서 패배 인정 서로 간의 쌍방 합의 같은 리플 소송 4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고요. 4가지 옵션 중에 첫 번째 중간 항소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항소나 중간 항소 같은 말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항소를 하냐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로 갠슬러 SEC 의장 정치적인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고 하고요. 코인 옹호하는 하원의원들 갠슬러 의장에게 이번 리플 부분 승소로 더욱 강하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갠슬러 의장직 내려와야 된다. 바이든이 직접 사퇴를 시켜야 된다. 이런 루머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항소 이유가 SEC와 리플 사태를 항소 테스트 없는 사례로 그냥 남겨두고 지나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루나코인처럼 자코인이 리플 부분 승소로 리플도 증권이 아니며 루나 자코인도 증권 아니다. 물귀시 작전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하는 거죠. 2주 안에 항소 결정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윗 업로드한 날짜가 미국 시간 7월 25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열흘 정도 안에 리플 항소될지 아니지 합의가 극적으로 날지 결론이 날 듯 합니다. SEC 갠슬러 의장도 생각이 많겠죠. 리플에 항소 소식이 나오면 리플 가격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소가 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만은 리플이라 항소나 소송 이런 어려운 법률 단어 나오면 리스크 실어서 리플 매도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하고요. 항소 확정되면 리플 가격 내렸다가 고래들 매수하면서 쭉 올려버리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 리플은 선물 세력들도 많이 들어와서 개인들 숏포지션 대량 잡다가 오히려 청사되는 경우도 존재를 할 듯 하고요. 또 이렇게 항소 갈 것처럼 분위기 만들다가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 숏포지션 대량 청산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리플은 글로벌 관심이 높고 최소 부분 승소라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